매일 공원을 산책하는 박영자 씨, 올해 62세입니다. 2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 운동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꾸준히 걸었는데도 무릎 통증은 줄어들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면 여전히 숨이 차며 가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릴 때가 있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가 건강연구입니다. 박영자 씨처럼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사실 걷기는 훌륭한 운동이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이후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걷기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5가지 운동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언제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걷기는 주로 대근육군 중심의 반복 운동이기 때문에 소근육의 균형 발달이나 관절의 다방향 움직임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하고 균형 감각은 40대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관절의 유연성도 줄어들어 몸이 뻣뻣해지죠. 더 중요한 것은 뇌와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려면 심폐기능뿐만 아니라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 그리고 뇌 기능까지 고르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이 중 일부만 담당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걷기와 함께 어떤 운동들을 병행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5가지 운동 습관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잡한 도구나 특별한 장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들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필수 습관은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량 감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인 둔근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죠.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힘들어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팔을 가슴에 교차해서 올리고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10회씩 하루 3세트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두 번째는 벽 잡고 스쿼트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지지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세요. 무릎은 90도까지만 구부리면 되고 5-1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2-3회 하체 근력 운동을 하는 시니어는 걷기만 하는 그룹에 비해 낙상 위험이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무릎과 허리 통증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한 근력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매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격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필수 습관은 균형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낙상입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균형 운동은 한 발 서기입니다. 의자 옆에 서서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으세요. 한쪽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각각 3회씩 실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끝 걷기와 뒤꿈치 걷기입니다. 벽이나 난간을 가볍게 짚고
발끝으로만 5m 정도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뒤꿈치로만 같은 거리를 걸어봅니다. 이 운동은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강화해서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탁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균형 능력이 25% 향상되었고 낙상 두려움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균형 운동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반드시 잡을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 곳에서 하시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곳에서 실시하세요. 하루 5-10분 정도면 충분하며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어 부담이 없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호흡과 가벼운 근지구력 운동입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에 도움이 되지만 폐활량을 직접적으로 늘리거나 호흡근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활량은 매년 1-2%씩 감소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팔 벌려 제자리에서 가볍게 흔들기입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로 벌리고 작은 원을 그리며 앞으로 30초, 뒤로 30초씩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어깨와 등 근육의 지구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호흡을 깊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 훈련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4초 들이쉬고 4초간 참았다가 6초에 걸쳐 내쉬는 패턴으로 5회 반복하세요. 풍선 불기도 훌륭한 호흡 운동입니다. 작은 풍선을 천천히 불면서 호흡근을 강화할 수 있어요. 하루에 풍선 2-3개 정도 불면 충분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폐기능연구소에 따르면 규칙적인 호흡 운동을 한 시니어들은 12주 후 폐활량이 평균 15% 증가했고 일상 활동 시 숨참 정도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TV를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실천하기 쉽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 필수 습관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걷기만 하다 보면 특정 근육들은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지만 관절의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어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스트레칭이 꼭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면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초간 유지했다가 다른 쪽 다리로 바꿔서 실시하세요. 종아리 스트레칭은 벽을 이용합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두 손을 벽에 댑니다. 한쪽 발을 뒤로 빼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벽을 밀어주세요. 종아리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정확한 자세입니다. 좌우 각각 10초씩 3회 실시합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어깨를 뒤로 돌리면서 견갑골을 모아주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주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상체의 경직을 풀어줍니다. 대한물리치료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시니어들은 관절 가동 범위가 평균 20% 증가했고 무릎과 어깨 통증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연성 운동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저녁에 자기 전 거실에서 루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두뇌 자극 운동입니다. 단순히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뇌도 함께 건강해야 진정한 시니어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은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와 손뼉 치기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박수를 쳐보세요. 처음에는 걸음 리듬에 맞춰 치다가 점차 다른 리듬으로 손뼉을 쳐보세요. 이 운동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해서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숫자 세기와 함께하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7의 배수를 세어보거나 100에서 거꾸로 3씩 빼면서 세어보세요. 몸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집중력과 계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춤 동작도 훌륭한 두뇌 자극 운동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고 팔을 흔들어 보세요.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신체 운동과 인지 활동을 결합한 복합 운동을 꾸준히 한 시니어들은 단순 운동만 한 그룹에 비해 기억력이 18% 향상되고 치매 위험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운동들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서도 가족과 함께해도 즐겁다는 점입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 운동 효과는 물론 정서적 만족감도 얻을 수 있어요. 하루 10-15분 정도면 충분하니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걷기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5가지 운동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체 근력 운동으로 다리 힘을 기르고, 균형 운동으로 낙상을 예방하며, 호흡 운동으로 폐활량을 늘리고, 스트레칭으로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두뇌 자극 운동으로 인지 기능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박영자 씨는 이 5가지 운동을 걷기와 함께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참도 많이 개선되었으며,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까 하는 불안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5회부터, 내일은 한 발 서기 5초부터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운동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 80대라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늘어나고 균형 감각은 개선되며 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활력 있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든 한 발 서기든 깊은 숨쉬기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내일의 몸과 마음이 오늘과는 다를 것입니다.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